네, 안녕하세요. 대박남입니다. 12월 2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빅스 지수 차트는 이 보이는 추세는 깨고 내려가고 있으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저항이었는데 저항받고 하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지지받고 날아가는 줄 알았으나 이탈되고 다시 회복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하고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가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갈지 다시 이거를 맞고서 떨어질지 모른다. 일단 지표가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운은 많이 올라가서 하루도 올라가면은 이제 3일째이기 때문에 밀리면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번 주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S&P 500과 나스닥은 또 가려고 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오해받지 않도록 감기도 잘 조심하시고.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 선물을 또 외국인이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1조 7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도 코 종목 테마 장사 해야죠. 네. 이번 주는 그래서 무엇이 갈 것인가 보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전 주 거 보시면은 12월 1주차 젠백스 링크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가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밴드 상단이라서 밴드 상단 맞고서 조정받고 20주선까지 조정받고 있으나 20주선 타고 갈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갈지 모릅니다. 요거 전저점만 이탈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살짝 깨더라도 파라볼릭이 살아있고 전저점만 지지하면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서 일단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런데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저거죠. 손실이 크죠. 오늘 일봉에서는 파라볼릭 골든 데드 반등 아래 꼬리 수양선 강세 패턴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일선 이탈이 3일째, 내일이 4일째죠, 이제. 내일 이제 시가 이상 좀 올라가다가 5일째 화요일날 급등 바라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부담이 되시면 여기서 항상 매수권에서 많이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전에도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밴드를 뚫어 올리고서는 원래 밴드를 뚫어 올린다는 것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 고점 신고가를 살짝 쳤으나 이전 고점을 완전히 뚫지 못하고서 쭉 바로 급락하면서 추세 하단까지 떨어지고서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 매수. 여기서 좀만 매수권은 아니고 내가 추격 매수구나. 그러면 손절 기준을 잡고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떨어지면은 추세 하단에서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지금 수익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에서 저는 또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그냥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중 조절하시거나 손절 바로 자르신다. 이렇게 지금 일봉은 요게 추세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런 추세는 살짝 깼다 갈 수가 있겠죠. 여기 조정받은 자리는 여기고 일단 여기를 깨면은 좀 한 거죠. 이제 이게 비무장지대인데 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그리고 지금 7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떨어져가지고 721선을 지지받고 갈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요 지금 보이는 추세 쓰리바닥 치고 지금은 그냥 갈지 721선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만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고, 비중이 적당하신 분들은 조금만 줄여놓고서 보유 관망하시는 것이고, 비중이 많으신 분, 적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하이로닉은 뭐 양호한 흐름이네요. 월봉이 겁나게 좋죠. 날라갈지 또 이렇게 하나 둘 또 다음 달에 음봉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근데 못 먹어도 고죠 뭐. 네, 원래가 이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은 원래는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바뀐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네, 저기가 되겠죠. 저기. 그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원래가 이제 여기가 박스권인데 여기가 원바닥과 쌍바닥 여기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려오고 여기는 저항받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근접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저 상단까지 또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네, 뭐 조금 올라갔지만은 언제든지 떨어졌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모아가시는 종목이시고 네, 비중 조절. 네. 명신산업도 네, 괜찮은 분위기죠. 네, 보유관망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네. 네피엑스 아크는 이 떨어질 적에 사라고 했죠. 거의 눌러준 형태죠. 네, 저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43,000원. 근데 이제 20주선 다음 주 시가이야 일단은 사십니다. 네.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게 겁나시는 분들은 네, 5% 미만만 사시고서 나중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뭐 잘 가고 있네. 근데 약간 밴드 상단이긴 하죠. 그냥 홀딩 해야죠. 뭐. 먹고 땡은 먹고 파는 거고 얘가 아마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21선이나 뭐 살짝 이탈됐다가 훅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부담되시면은 일부 파는 거고 절반 정도 그리고 다시 사시는 거고 아무튼 매수권은 여기가 아니라 저 밑에죠. 저기 여기서부터 그 매수권은 저기고 이렇게 그 매수권은 여기고 요거는 이제 깼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5분 능선 매수권이 아닙니다. 지금 신규는 안 사거나 떨어지면 땡큐한 금액만 추가 매수 저기 분할로 사시면 되겠고 키네마스터는 그냥 파라블릭 골든 발락할 적에 매수의 관점인 거고 이렇게 해서 가기를 바라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고 이거를 이탈되면 이제 이렇게 했다가 갈 확률이 높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12월 2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 종목은 오텍이고 일단은 뭐 지표가 좋은 것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표가 상승할 적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적당히 올라가면은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고 지표가 이제 상승인데 많이 올라왔으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표가 좋은 것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갈 것을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십자 전환 신호가 난 것 지표는 하락이지만 십자 전환 신호가 나서 이제 십자 전환 신호 아래 윗꼬리 소 양선 십자 전환 신호가 나면은 전환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근데 십자 전환 신호가 나오고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갈 것을 생각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십자전환 신호 났는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하시고서 십자전환 신호 났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거면 그런 거를 사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윗꼬리 수양선도 마찬가지고 또 가는 형태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힘들고 특히나 정별 종목이 추세 하단에서는 잘 간다. 그리고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한 것들, 이런 것들, 그 삼각 수렴이 이제 거의 완료되는 것들, 그런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면은 제 이제 이 영상 보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잘 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오텍입니다. 최근에 이제 음압병상 관련된 종목 GH 신소재가 엄청나게 갔죠. 이 오텍은 얼마 못 갔습니다. 오텍은 번쩍이고 조정받고서 가려다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이득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못 갔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 골든 발락 후에 첫 양선이다. 그리고 지표도 그럭저럭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시가 이하 사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7,000명, 8,000명, 뭐 10,000명 넘어가면 또 난리 나겠죠. 그러면서 음압병상 관련된 종목 오텍 한번 주봉이 파라볼릭이 깨지기 전까지 그렇게 잘 보시고, 주봉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대로라면 이걸로 살짝 깨더라도 파라볼릭만 안 깨면 되겠죠.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안 깨고 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어디가 뭐 볼까요? 일단은 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정도 보는 게 제일 좋겠고, 그런데 매물대가 저기 있죠. 저기. 그러니까 15,000원 근접할 적에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테린 포장. 얘도 이제 지금 추세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지표도 지금 이쁘고. 근데 지금 3주째, 다음 주가 4주째. 뭐 4주째, 5주째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잠깐만요. 또 전화 왔네. 네,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돌파했네. 이렇게, 저항받다가 지난주에 돌파하고 내렸다가 이번주에 돌파를 하면서 아래 꼬리 수양선 강세 패턴이 났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형태에서, 근데 매물대다, 먹고땡 장땡이시던가 아니면은 매물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돌파를 하면은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보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안전하겠네.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뭐 박스권이긴 하니까 여기를 빡 돌파를 하고서 이제 요 정도까지 가면은 이전 고점이고, 갔다가 이제 조정받고서 나중에 다시 가다 말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까지 볼지 뭐 그 이상까지 볼지는 이제 그때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하네. 일단은 주봉 기준은 거긴데, 일봉 기준으로는 한 이 정도죠. 그냥 저기 안전하게 이제 월요일 만약에 급등을 한다. 월요일에 시가 이하 삽니다. 이제 시가에 샀는데 파라볼릭이 이제 골든 나기 때문에 골든 발락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본인이 손절 기준을 잡고 하실 거면은 분봉 보고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냥 시가에 샀는데 파라볼 골든 나면서 쭉 떨어져요. 그럼 추가 매수했다가 쭉 올라가면은 이제 4,860원, 721선 이전 고점이니까 여기. 먹고땡은 요 정도 4,830원 이 정도에서 먹고땡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뭐 포장 쪽 막 가면은 이제 운 좀 상한가 가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분봉 보고서 잘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항상 매수권에서 많이 사지 매수권이 아닐 적에는 적당히 사시는 겁니다. 매수권이 아닌데도 막 날아가는 게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매수권이 아니죠. 이게 날아갔죠. 이렇게.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실력도 실력이고, 네, 운빨도 운빨이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서 분할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썬데이 토지도 마찬가지고. 네. 썬데이 토지도 지금 매수권은 아니죠, 당연히. 매수권은 어딥니까? 네. 저 19,000원이나 와야 매수권이고. 얘도 지금 요 추세를 돌파하고서 가고 있는 중이죠. 추세를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 지지 받더니 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갈지 그냥 갈지를 모르는 것 뿐이고, 분할 매수 하시면, 그리고 분할로 안 해도 그냥 분할로 해야 되긴 하지만은 적당히 10% 정도 사고, 10%는 10% 그냥 내일 시가의 5%, 시가 이하 이제 5일선 근접할 적에 5%, 10%까지만 삽니다. 네. 그리고서 얘가 지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종목이 지수가 올라가도 못 가면은 이제 19,000원까지 떨어지겠죠. 20개월선 내려오면은 23,000원, 24,000원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시고, 네. 그냥 그러니까 내일 5% 사시든 10% 사시든 그 본인 선택이고, 20개월선 내려오면 10에서 15%까지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켜보신다. 뭐 많이 떨어지면 이제 13,700원까지 떨어지겠죠. 이제 반동갈이 납니다. 반동갈이. 네. 잘못하면 반동갈이 나는데, 이 비덴트가 네, 여기서 샀다가 잘못하면 이제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뭐, 얘도 반동간이 날 수가 있다. 라고 쳐서 안 산 분들은 이런 수익을 못 먹었죠. 20개월선 돌파, 20개월선 타고 빵. 썬데이 토지도 20개월선 타고서 빵 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깼다가든 어떻게 되든 그냥 난 단타 단기 스윙으로 하실 분들은 장기를 하지 말고 21선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했다가 21선 이탈되면은 부담되는 물량 전량 축소, 또 이제 21선 살짝 깼다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 밑에 다시 전저점 오면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1선 기준을 잡고서 21선 이탈 시 부담되는 절반 이상 매도, 그 다음에 여기 25,100원 이탈 시 부담되는 물량 전량 매도. 나무 기술은 눌러줬네요. 근데 5일선 이탈되고, 그런데 월봉이 보면은 이렇게 60월선이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살짝 눌러주더라도 이번 달에 양산 나면 다음 달에 이제 시가에 샀다가 셋, 넷 하고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국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5G 관련된 종목. 네. 드림텍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고, 5G 관련된 종목 요즘에 반등이 나오긴 하죠. 이게. 근데 지금 뭐 주봉도 240주선이 생겼는데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2평이 생기면은 거기 근처까지 막 갈 것 같은데 2평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큰형님 오셨습니까? 하고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더라. 뭐 약 파는 거이긴 한데, 이 지금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지금 형님들 만나 뵙고서 이제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고, 연봉이 3년째는 뭡니까?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하 매수죠. 근데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수급은 안 좋은데 뭐 회사는 뭐 그럭저럭 양호하다. 굳이 추천을 안 드리지만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애기 때문에 뭐 눈에 띄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그래도 뭐 거래량 급증,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요런 것들 다 살펴보고, 또 요런 것들도 이제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다 살펴보고, 전부 다 살펴보고 열심히 하려고.
근데 여기는 안 했네. 네, 요거는 안 했고, 네. 요 두 가지는 다 살펴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키움증권에서 아래 꼬리 소양선 난 주봉이 아래 꼬리 소양선 난 것을 살펴보고, 근데 검색식이 잘못됐나 봅니다.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검색식에서 걸리긴 했어요. 이제 아래 꼬리 소양선 나와서. 근데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네, 그냥 가느냐, 네, 가려다가 떨어지느냐. 뭐 월봉 보면 분위기가 괜찮긴 합니다. 이거 수급도 양호하고, 요렇게 네. 이렇게 뭐 다 이제 영어문도 그럭저럭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보이는 뭐 지금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 그러니까 외바닥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외바닥이죠. 지금 쌍바닥 쳐야 되는 거죠. 쌍바닥. 쌍바닥 치면서 추세를 안 깨고서 5일선을 탁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풀베팅 해야 되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풀베팅을 하셔야 된다. 얘도 그러니까 다음 주 못 가면은 지수가 조정받거나 또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못 가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추세를 살짝 깨더라도 여기를 안 깨고서 끄적이다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5일선을 딱 회복을 해. 그러면 이제 뭐 10% 20% 샀다가 요것만 안 깨면은 쭉 가는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스마트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손절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깼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파라볼릭 깨지기 전까지 한번 깨지면 일단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일단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내일 만약에 가더라도 여기를 5,700원을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으나 뭐 가깝죠. 뭐 코로나 뭐 이슈 터지면은 갑자기 돌파를 하겠죠. 이제 빵 돌파.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제 월요일날 시가 그리고 시가 이하 분할 매수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목표가는 저 상단 정도이긴 한데 안전하게 한 이 정도. 그냥 여기가 제일 좋겠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면은 빵 돌파했다가 이제 이전 고점에서 이제 조정받다가 나중에 가더라도 나중에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그냥 가면 안 먹는다. 원래는 뭐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최대 목표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 7,900원대까지 7,800원 정도가 안전하겠네. 얘도 코로나 관련주고, 드림텍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예전에 뭐 경영 2019년에는 뭐 나무가 경영권 인수 소식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 6월 5일에는 이스라엘 나노 기술 전문 기업 나노센트와 뭐 이렇게 나노라고 치면은 뭔가 좀 땡기긴 하죠. 이제 그런 말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또 오미크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또 이런 거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매수권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가 원래 박스권 상단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돌파하고 내렸나? 원래는 이거네. 근데 돌파하고 내려온 건데 여기도 저항이긴 하고. 근데 내일은 이제 파라볼릭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하겠죠. 아마도. 얘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십니다. 비중 조절. 근데 주봉이 이제 다음 주
접어주고 1주, 2주 접어주고서 훅 튀던가, 또는 다음 주 시가, 3주째는 항상 시가이야 매수지 않습니까? 시가이야 샀다가 느닷없이 급등. 요거를 바라고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죠, 이제. 손절은 당연히 일단은 이걸 깨면은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가가 박스권 상단인 저기가 이제 목표가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겠죠. 그냥은 안 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면은 매물대가 적이니까 최대 거래 사진 종가도 적이고, 만약에 이제 파라볼릭 골든 벨락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가 점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지금 가기는 얘도 파라볼릭 골든 발락 후에 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고, 왜냐하면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은 쳤으나 쌍바닥치 못 간 거네. 근데 이전 저점을 안 깨더니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또 그냥 갈까봐 일부 샀다가 저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가면은 이제 12,000원 정도 여기 접근 근접할 적에 먹고 파신다. 그리고 DY는 드림텍은 일단 20개월 선도 이탈됐으나 이전 저점은 안 깼죠. 이전 저점. 근데 심리가 살고 뭔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호재가 나올 만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작년에 최대 거래가 터지고 뭐 3년째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 최대 거래가 터지고 시가 이하는 매수의 관점이다. 분할 매수의 관점. 네. 이 버킷 스튜디오는 이변성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가 끝난 건 아닐 것이다. 예전부터 보긴 했는데 참 못 사가지고 아쉽고, 왜냐하면 약간 좀 역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정별인데 길게 보면은 이제 역별 종목이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이렇게 하다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원래 하는 종목이 아닌데 또 갈 때 되면 또 가는 거죠. 또 여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이탈됐다가 다시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저기 원래가 지옥 관련된 종목인데, 지옥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있고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이 뭐 이미 오징어는 다 고먹었는데 거의 끝났죠. 끝났는데 또 이제 공유 씨가 오징어 게임이 잠깐 나왔는데 또 공유 씨가 고유의 바다라는 그런 뭐 달에 뭐 좀비가 탄다 그런 또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제 또 배두나 씨도 있고, 그리고 정우성 씨가 또 이게 또 기획을 또 했고, 공동 기획. 그런 그 정우성 씨, 뭐 이정지 씨, 그 소속사의 뭐 지분을 15% 가지고 있는 게 뭐 버킷 스튜디오다. 고유의 바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고, 또 운 좋으면 또 이제 고유 바다가 또 호재가 터지면서 또 날아가겠죠, 이제.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요거고,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십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근데 뭐 이것도 추세가 있긴 하죠. 이것도 살짝. 요거는 이대로 보이는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월요일날 뭐 시가 이하 마이너스 1% 빠졌네. 시가 이하 분할 매수 하셔서, 아이고,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여기를 깨면 추세도 깨는 거겠죠. 그럼 이게 비무장지되고, 근데 비무장지대 이렇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치시고,
요 안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버티시다가 가는 게 보이면은 추가 매수 하시면은 이제 저기 큰형님이 저기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가겠죠. 이제 박스권은 여기고 한 이 정도? 10,000원, 1,500원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다 이제 이변성입니다. 이제 이변성 10,000원 갈지 뭐 15,000원 갈지 20,000원까지 갈지는 모른다. 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 이제 운 좋으면 진짜로 뭐 20,000원 가긴 하겠네. 갈 수도 있겠네. 마낭 파동 보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바닥이 980원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00원 보는 게 맞긴 하네요. 이제 만원 파동 980원에 11배면은 10,000원이기 때문에 뭐 만원까지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한다라는 거지. DY는 뭐 저기 가던 말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저평가 종목이고 바닥 종목이다. 이 저고점으로부터 1, 2, 3, 4, 5, 6, 7, 8, 9 9년이나 주정받고 열이 되기 전 마지막 9년째 월봉으로 말고 주봉으로 말고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입니다. 연봉이 9년째 완성되기 전에 흔들고서 그리고서 이번 연도부터 완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애다. 기업 정보가 완전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연간으로 실적도 뭐 그럭저럭 근데 팍팍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질 않고 근데 올해는 벌써 지금 200억, 150억, 350억, 450억, 그러니까 한 400억? 그러니까 3, 4분기에까지 400억 정도는 이미 달성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130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자본 유불도 많고, 부채가 적고, 그리고, 퍼가 PBR이 0.3밖에 안 되고, 퍼는 뭐 거의 없습니다. 9고, 9. 분기 기준으로는 퍼가 안 나오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뭐 퍼가 뭐 10 안팎 있겠죠. 10 안팎. PBR이 0.36. 자산 총계가 7,900억인데, 자본금이 132억입니다. 감자 맞고 위상 증자 맞고 할 확률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 바닥에서 모아 가셔야 되죠. 이렇게 많이 엄청 올라온 종목 사셔가지고 물리셔가지고 마이너스 그런 종목들 사셔서 물리시면은 마이너스 7, 80%, 90%까지도 납니다. 이제 그 차트가 좋아도 계속 이제 올라갈 종목은 별로 없어요. 3일도 쭉 올라가더니 쭉 떨어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쭉 올라가면 쭉 떨어집니다. 차트가 정별이건 정별이 아니건 정별인 것 중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들만 계속 가는 것이고 성장성이 없는데 그냥 이런 차트들은 뭐 이슈 터지면서 번쩍했다가 쭉 내려오는 것이다. 특히나 골든 나면은 그래서 DY 그러니까 나중에 쭉 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샀더라면 여기서 사서 뭐 이상 뭐 반동갈이 나더라도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당연히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더 팔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나 지금 이런 종목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뭐 4차 5차 사고 하면서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하시겠다. 그럼 이제 5,800원까지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조정받은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되면은 진짜 떨어지면 땡큐야 금액만 사시고 나중에 이제
확실히 가는 게 보일 적에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은 추가 매수를 이제 나중에 여기서 721선에서 덮어놓고 추가 매수 하시고 보시고, 일단 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종가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막 날아간다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언제 갈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차분히 1년, 2년 모아가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뭐 한 300%, 5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나 한미글로벌도 좋긴 하죠. 근데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많이 올라온 종목. 근데 고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에요. 예전에 방송 중에 잠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려면은, 스윙 관점으로 하려면은, 주봉상으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어떻게 끌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럼 일단 저상단 이전 고점 14,800원, 14,500원 앞뒤가 거기서 파는 거고, 근데 여기가 일단 저항이죠, 저항.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도 다음 주 가면은 이렇게 했다가, 조정받다 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봉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종목. 그냥 모아가세요, 이런 종목들도. 잘 한번 모아가시면은, 괜히 저 꼭대기에 있는 종목 샀다가 이제 큰일 나지 마시고. 함전 사이언스는 일단은 연봉은 뭐 그냥 그런 거고, 월봉도 20개월선 위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 번쯤 그냥 반등이죠. 반등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주봉도 지금 좋아요. 주봉도 좋고. 근데 월봉이 저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횡보 등록만 하다가 나중에 기준선이 쭉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제 기준선이 내려오니까 뭐 내려온다 하고서 피해야 되겠죠. 피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 내려왔네. 그냥 돌파하거든요. 원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원래는 이게 정석이고, 기준선이 내려오고 그 위에서 계속 횡보 등락하다가 20개월선 기준선 위에서 전환선 위에서 빵, 요럴 적에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풀 베팅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애매합니다, 얘는. 근데 주봉이 매수 신호가 나고 있고 해서 하실 분들만 하신다. 이렇게 보면 엄청 좋죠. 막 날라갈 것 같죠. 일본 기준으로 이거 깨기 전까지는 하시고,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도 보긴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신규 상장주 SK 리치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서 아래꼬리 수양선 강세 패턴인데 지표가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 5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종가가 5,780원. 5,780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주봉도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 5주선 이탈렌지 하나 둘 셋 넷, 다음 주가 5주째 변곡점. 그냥 뭐 요 위에서 한번 살짝 사보는 거죠. 살짝 샀다가 그냥 가면은 그냥 먹고 땡 있는 것만,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분위기를 보시고서 20월선 기준선이 위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 20주선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이제 급락도 나올 수가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전환선을 올라탔다.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근데 지금 외바닥이긴 한데 뭐 쌍바닥 같은 외바닥이다. 롯데렌탈도 이제 아래꼬리 수양선 강세 패턴, 얘는 심리가 살아있고, 그냥 뭐 이런 종목들은 다 해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치고,
올라가면은 먹고 팔고 뭐 그런 종목입니다. 조정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원래가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 네, 저는 미쳤죠. 네, 저렇게 안 하죠. 저는 당연히 그냥 저는 5일선 손절, 그래서 돈을 이제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손절 쳤더니 나중에 날아가고, 네. 그래도 저는 저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버틸 수가 없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냥 가면은 좀 아쉽고,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는 거죠. 네. 5일선 손절 잡고서. 네. 브레인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손절 잡고 하는 건데, 지금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제. 상단을 돌파할지 떨어질지는, 맞고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석산병 나고 지금 다 지표가 매수야. 그러니까, 조금만 샀다가, 이걸 돌파한다? 그 돌파했다 밀릴 때 밀리더라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고 보시는 거죠, 이제. 주봉이 이제 어때요, 이제. 50주선 2평 밀집에서, 다음 주 시가에 사서, 빵, 가면 이제 운 좋으면 급등. 이제 운 나쁘면은 살짝 가다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예상되는 거죠. 이런 식이나 이제 운 좋으면은 시가에 샀는데 빡 급등. 그러면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 보이는 게 여기죠. 38,700원. 38,500원? 38,000원 뭐 앞뒤? 이 정도로 목박 급등하면 10% 15% 이상 급등하면은 목박하는 게 장땡이죠. 이게. 저 매물대까지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내드리는 대박남이 되도록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발굴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다 해볼 만한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자르는 거죠. 손실만 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안 내려면 분위기를 이제 차트가 흘러나가는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분위기를 보려면 종목 발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반등 먹는다고 하겠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얘는 뭐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고, 네.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할 만한 게. 이런 종목들은 뭐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대성 파인텍도 좋아요. 또 차트. 근데 여기서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엑스네도 차트 좋아요.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네. 종목을 확실히 가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가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에서 여기서 사도 가려고 딱 세워놓은 거죠. 근데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이 참 쉽지가 않다. 확률이 뭐 90% 100%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찾기도 쉽지 않은데 찾아도 이제 또 모를 수도 있고 대부분 확률이 50이나 70%입니다. 이제 제가 찾은 종목도 50이나 70%다. 분할 매수하시면은 문제 없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라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추천을 했는데 이제 고점 종목이면은
손절 기준을 잡고 하시고, 네. ENDD도 뭐 지금 주식 방송 TV에서 엄청 좋다고 하더니 저 위에서 37,000원대에서 쭉 떨어졌죠. 이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뭐 날라갈지는 모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 갈지 뭐 여기까지 떨어졌다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이런 종목은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3년째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 회사가 괜찮은 종목 그리고 이변성 종목 말고 그런 종목 위주로 잘 한번 분할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면은 성공을 할 것이다. 투매장이 나오든 어떤 장이 나오든 성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식은 분할 매수밖에 없어요. 이제 분할 매수. 땅을 사면은 이제 3년, 5년,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땅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땅을 여기서 삽니다. 이제 이 가격에 부동산에서 요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요. 이제 요 가격에 매수를 한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서는 잠깐만요. 네. 땅을 살 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시 시가가 있죠. 이렇게 공시 시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시가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공시 시가 그리고 현재 시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 이 정도의 가격에 사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은 이 가격이죠. 그 평당가가 이제 이 가격이죠. 그럼 이제 그거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아먹습니다. 개인들한테. 이 개인들은 이미 두세 배 높게 주고 산 거예요. 그거를 땅을. 부동산이 그만큼 이득을 취한 거죠.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10배, 뭐 20배 취해서 파는 그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한 배, 두 배 주고 사는 거는 땅을 한 배, 두 개 주고 사는 거는 뭐 괜찮게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땅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땅을 사면은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갑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가보다 두세 배 높게 주고 산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든 땅은 갈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격에 샀다. 근데 주식은 땅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은 땅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주식을 만약에 여기 샀다. 그러면 내려오면 추가 매수만 하시면 돼요. 그럼 평단가가 낮춰주고, 땅 사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아예 내려오면 사시던가 아니면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 높은 종목 사지 마시고 갈 때 가더라도 그게 이제 뭐 썬데이 토즈, 한미글로벌, AP 시스템, 뭐 SK I 테크놀로지 뭐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제 SGNG도 그렇고 그런 종목 분할로 사시면은 기다리시면은 투매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성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마칠게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네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그래도 햇살이 좀 들 적에 강아지 또 산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